그런 피임약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우리 보통 경구 피임약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먹긴 하지만 제일 흔한 건 피임 목적으로 먹겠죠. 하지만 두 번째, 내 생리 주기를 바꾸고 싶어, 생리 연장을 시키고 싶어, 나 물놀이 가는데 생리하기 싫어, 이런 목적으로 먹어요. 이 두 가지에서 각각 먹어야 되는 시기가 다른데요. 먼저 피임을 위해서 먹을 때는 생리 첫날부터 먹는 거예요. 내가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가진 여성이면 생리 첫날에 먹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피임 효과가 개시됩니다. 선생님, 첫날을 놓쳤어요.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느냐? 생리 시작 5일 이내에는 내가 경구 피임약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리 첫날이 아닌 날, 즉 둘째 날부터 5일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콘돔을 비롯한 다른 피임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생리 완전히 끝날까지 기다렸더니 5일 지나버렸어요. 이거는 실은 원리적으로는 먹어도 피임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임 효과를 위해서는 생리 시작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생리가 완전히 불규칙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리인지 아닌지 부정정출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실은 이런 규칙만 따라서는 좀 어렵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날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생리 시작일이 아닌 내가 다른 날 복용해야 되면은 그러면 저는 피임 효과가 바로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꼭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 선생님 물놀이 가야 되는데 생리 언제 할지도 모르고 저 언제부터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생리 예정일 1주에서 2주 전에 경구 피임약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먹어도 반드시 피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또 경구 피임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생리 연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요. 실제로 생리 연장을 위해서 생리 주기 1, 2주 전에 시작했는데 찔끔찔끔 피가 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질문 많이 받는데 소량으로 찔끔찔끔 거리면 그냥 계속 이어가도 된다. 왜? 물놀이 할 때 아예 그냥 생리가 나와버리는 것보단 나니까. 하지만 선생님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하면은 중단을 해야죠. 그리고 차라리 생리를 유발시키고 여행을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유산을 했는데 경구 피임약으로 피임을 하고 싶어요. 어떤 복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유산이 만약에 임신 3개월 이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때는 유산시술 당일 경구 피임약 복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산이 꽤 늦은 시기에 돼서 3개월 이후 4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데 유산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복용을 하면은 정맥 혈전 색전증의 빈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시기를 한참 지난 다음에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산 시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복용하는 건 초기만 가능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분만을 했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럼 이 임신 받기 위해서 피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는 적어도 21일에서 28일 지난 이후에 그럴 때 이 경구 피임약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적어도 모유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서 30일 지난 다음에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이 경구 피임약 복용을 그렇게 사실 권하진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 30일 지나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경구 피임약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적어도 안전하게 그냥 출산한 경우에는 21일에서 28일 이후에 시작할 수 있지만 몇 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많은 경우, 그 다음에 BMI 30 이상으로 좀 비만인 여성들, 그리고 나 이번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한 경우, 그리고 출혈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 그래서 심지어 수혈까지 받았던 경우,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이 합병됐었던 경우, 그리고 혈전성 경향이라고 이미 내 피가 좀 응고성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6주 이후에 복용하실 걸 권하고요. 특히 6주 이후에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을지 다시 한번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피임약을 빼먹었어요. 이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저께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근데 생각났다면 생각난 즉시 한정을 복용을 하고요. 원래 복용해야 될 시기에 다시 한정을 복용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 다음날 먹어야 될 시간에 보니까 까먹었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한꺼번에 2정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정씩 빼먹은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일주일 동안은 콘돔을 비롯한 다른 추가적인 피임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 2알 이상 빼먹었어요 할 때는 어느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빼먹었냐에 따라서 잊어버려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내가 보통은 21일 복용하고 7일 휴학하는 이 3주짜리 피임약을 먹는 경우, 첫 번째 주에 내가 꽤 빠먹었어, 나는 이틀 연속으로 못 먹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데 게다가 마침 나는 성관계도 했네, 이런 경우에는 실은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경구 피임약을 중단하고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3주째 이렇게 2알 이상 빼먹은 게 생각이 났을 때는 그냥 계속 이어서 나머지를 마친 후 휴학기 없이 바로 새 판으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뭐든지 빼먹었을 때는 7일 동안은 콘돔을 비롯한 추가적인 피임법을 병행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물론 이 피임약 이렇게 먹는 거는 대부분의 피임약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4주짜리 약 중에서 클레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 클레라는 처방하는 그런 경구 피임약인데요. 클레라는 내가 먹다가 빼먹었을 때는 적어도 9일 동안의 피임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빼먹은 경우가 모르고 까먹고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디다 흘렸어, 한정이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지만 새 판으로 그 하나를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피임 약을 먹는 기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일짜리는 21일 다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 28일짜리는 28일짜리 다 지켜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야즈라고 하는 약은 24일 복용하고 4일 휴학기를 갖게 돼 있는데, 이 4일에 먹는 흰색 알약은 가짜 약이에요. 그래서 흰색 약을 빼먹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유효성이 있는 약을 먹을 때는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새 판에서 하나를 보충해서 원래 정해진 그런 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반면 까먹고 선생님 저는 2알을 한꺼번에 먹어버렸어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모자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뭐 한 번쯤 2알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피임약의 부작용이 커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루 모자라잖아요. 하루 더 먹었어야 되는데 하루 모자란 거는 새 포장해서 반드시 보충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흘리거나 더 먹든 간에 먹어야 될 그런 기간은 분명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다른 피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 이 피임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 피임약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류가 다른 거는 21일이든 28일이든 반드시 휴학기 없이 그냥 이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주 동안 피임약을 다 먹었는데 다른 종류의 피임약으로 먹고자 할 때는 휴학기 없이 바로 이어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시중에 피임약 많은데 굳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될까요?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눈이 나빠서 내 눈이 괜찮나, 다른 문제가 없나 할 때 안과 선생님 보고 시력도 체크하고 뭐 다른 질환 없는지 보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괜찮은 거 알면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면서 이제 가끔 가서 안경만 도수에 맞춰서 맞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피임을 함에 앞서서 내가 과연 이 피임약이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피임약 말고 더 좋은 피임법은 있을지, 혹은 내가 다른 이 경구 피임약의 위험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내 피임은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성공적인 피임을 위해서, 또 안전한 피임을 위해서 이런 진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